자,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셨습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호주 축산업 현황, 국내 시장의 변화, 그리고 저희 최근 활동 내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축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공급 부분, 그리고 소고기 수출 동향, 그리고 양고기 수출 동향에 대해서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여러분들 아신 대로 2년간 호주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퀸슬랜드주에 홍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가뭄이 또 심해졌고, 그리고 산불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상당히 심화됐었습니다. 단 국립공원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지속되는 강우량으로 인해서 또 환경이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에는 소를 키우는 지역 대다수의 공간에서 환경이 많이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소 사육두수와 양의 사육두수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소의 사육두수입니다. 2014년에 사육두수가 최고치까지 올라갔었죠. 그때가 2,900만 두가 조금 넘었습니다. 상회했었고요. 지금 2020년대 추정은 6월 기준에서 2,460만 두로 2014년 최고치보다 지금 현재 15% 정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도 많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단 수출도 많았었고,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 와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수출이 많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생산도 많았습니다. 가뭄이 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사육두수에서 재건이 되는 것은 이따도 보시겠지만, 이 소에 대한 생산 사이클은 보통 최소 3년에서 4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수가 상당히 낮을 걸로 예측되고 있고, 또한 양고기를 봤을 때 양의 사육두수도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지금 거의 절반 이상 떨어진 6,500만 두를 상회하고 있고요. 단 최근에 개선된 기후로 인해서 사육두수 재건이 좀 빠릅니다. 램 같은 경우는 한 1년 미만 동안 키우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요. 머트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단 단기간으로 생산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단 장기적으로는 개체수 증가가 보여집니다. 자, 호주의 소고기 생산과 수출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의 경우는 거의 2000년부터 보시면 200만 톤이 조금 넘었었죠. 200만 톤에서 한 210만 톤 정도 상회했던 부분이 2013년도부터 이제 중국 수출하는 시기적부터 상당히 몰라서 되게 높은 생산을 만들어내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5% 정도 생산이 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업계 통해서 들으셨던 대로 최근에 호주에서 생산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사육두수 감소, 재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속가격 강세인 부분도 있습니다. 생산과 더불어 수출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수출 같은 경우는 예상하는 부분이 생산보다는 약간 더 떨어지는 17%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그리고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 3, 4년 사이클로 주기로 움직이는데 사실 올해부터가 이제 최저치고 내년엔 소폭 상승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내후년 2022년도부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호주 곡물 비유고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가 쭉 이어져 있는데요. 2000년 초반에 호주의 비육 생산이 한 20% 초반대였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까지 거의 37%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생후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 비육과 목초육 가공, 도축만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목초가 63% 정도, 그리고 곡물 비율이 현재 37%로 곡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부분이 곡물 비육은 기후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양고기 생산 및 수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고기 관심 많으시죠? 우리나라 수출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요. 양고기 생산의 경우도 지금 소고기 생산과 약간 비슷합니다. 단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나 대폭적으로 감소된 부분보다는 어느 선에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이 일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램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단 머트는 실질적으로 생산 사이클이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머튼의 개체 두수 증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호주에서 양고기 수출을 이제 보시고 있는데요. 수출도 생산과 더불어 비슷하게 지금 그래프가 예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소고기 수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소고기 전체 수출입니다. 전 세계 수출이고요. 월별 쇠고기 수출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작년은 최소 한 10% 이상 수출이 늘어났던 부분이 올해는 상반기 때는 한 7, 8% 내외로 떨어지던 부분이 지금 하반기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도축량 감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아신 대로 호주에 보통 작년 기준에서 주당 평균 도축량이 한 15만 두 정도 내외였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10에서 한 11만 두 정도로 도축량이 한 30%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초반 월 상반기에는 그렇게 큰 변차가 없었던 생산이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7월 달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쇠고기 수출국을 보시면요. 지금 올해 급격히 떨어진 국가는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부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중국과의 지금 문제점은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 호주 쇠고기 수출 공장을 5개를 이제 수입 금지를 현재 시키고 있고, 아무래도 그로 인한 부분과 호주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중국 수출이 상당히 지금 낮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로는 미국, 일본 또 10에서 9%에서 한 11%대 작년보다 적게 수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기타 국가보다는 상당히 감소폭이 지금 적은 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한적인 공급 현황에 따른 수출을 보실 텐데요. 지금 크게 보시면 이제 목초가 초록색, 곡물육,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매니팩처링 가공육입니다. 지금 2020년 자료가 지금부터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2020년 자료는 10월까지 수출이 기준입니다. 특히나 가뭄 회복 시기 변화에 따른 그 수출의 변화를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중국 특히 목초 가공육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되는데요. 곡물육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이 아직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을 보시더라도 지금 최근 2013년, 14년부터 계속 증가되던 부분이 2017년도에 좀 많이 떨어졌죠. 물론 그때 전체적인 호주 수출이나 생산 부분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지금 2018년도부터 약간의 감소폭이 있는데 이따 그 쿼터량과 그 세이프가드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쇠고기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 그 수입과 국내산을 보시면 약 국내산이 작년의 기준에서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산이 38%, 수입육이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국산이 지금 현재 35%, 그리고 호주산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뉴질랜드도 2% 정도, 그리고 기타 국가가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에 국내산이 지금 수치가 계속 늘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우의 도축량이 76만 5천 도에 비해서 어저께 나온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한우의 도축량은 77만 7천 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한 1.5%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 한 4, 5년 후에도 계속적으로 도축량이 늘어나서 조만간 80만 두가 넘을 걸로, 상회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호주산 국내 수출 현황입니다. 냉장, 냉동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그 냉장이 한 23% 정도, 냉동이 77% 정도입니다. 작년과 올해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수치는 다 10월 6일 기준입니다. 10월까지 봤을 때 작년에 32,000톤, 올해 29,000톤으로 지금 현재 작년 동기간 대비로는 냉장은 8% 정도 증가 수출이 되었고요. 냉동이 8%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 감소인데요. 근데 지금 11월 달 수출이 조금 강세인 편이고요. 12월 달까지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올해는 쿼터 영향, 세이프가드 영향이 약간 약해진 이유로 인해서 그런지 최근에 물량이 조금 11월 달부터 수출 물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목초 곡물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호주에서 곡물 생산이 37%인데요. 우리나라 수출 현황도 지금 3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목초는 63% 정도가 우리나라 쪽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00년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지금 많이 거의 한 10배 이상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10년 전과 비교해도 지금 한 4, 50% 이상 증가된 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산 수입량, 통관량이고요. 초록색이 이제 수입량이고 오른쪽 노란색 부분이 쇠고기 쿼터량입니다.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또 쿼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요. 호주산이 지금 고관세가 있죠. 세이프가드라고 불리는 고관세가 있고 매년 쿼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량을 넘게 됐을 때 추가 관세를 내게 되는데요. 올해가 21.3%로 시작됐죠. 근데 현재 11월 24일자로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쿼터량은 17만 4,087톤이었는데요. 2028년, 이제 7년이 지나갔고 8년이 남았습니다. 8년 동안 이 해마다 쿼터량이 한 3,000에서 4,000톤씩 매년 2%씩 성장을 하면서 마지막 2028년의 경우는 쿼터량이 20만 거의 4,000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쿼터량이 올해 17만 4,000톤이 2만 한 9,900톤 정도가 추가적으로 2028년까지 증가가 됩니다. 매년 2%씩 올라갑니다. 코로나 영향에도 전 세계 육류 수출 무역은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작년까지도 평균적으로 2.1% 상승을 볼 수 있고요. 물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부산물, 양고기, 기타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정하는 부분은 5.3%가 전 세계 육류 무역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깊숙이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회색 상단 위에 전표들이 보이시는데 이 전표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육류 수출 현황은
무역 교류 현황은 한 10% 정도 마이너스가 생기게 됩니다. 단 중국을 포함하게 됐을 때는 5.3% 정도의 증가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중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현재 쇠고기 수입 현황을 보시면, 자, 2000년 초반에 거의 뭐 10만 톤도 안 됐었죠. 그때 작년까지 거의 이제 170만 톤이 조금 못 됐고요. 밀수제입니다. 공식적인 수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간 10월달 대비해서 10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좀 작년 수치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된 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커진 국가는 브라질 국가,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가였습니다. 호주가 이제 중국 수출하는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이제 상향 곡선으로 올라가던 부분이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내려왔었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 여파가 실질적으로 2월 달이 되게 강했었죠. 그래서 2월 달 그 월 초 상반기에는 별 이상이 없던 부분이 특히나 이제 5월 시점으로 5월 시점부터가 실질적으로 수입 중단을 하는 공장이 몇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소폭이 강화되고 있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쪽 수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개월 동안 호주에서 중국 수출은 한 27% 정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금씩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요. 중국 돈육 생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됐죠. 그리고 돼지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올해에서 내년으로 가는 그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사실 호주는 전체적인 육류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 돈육 부족분을 지금 현재 많이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복세에 따라서 전체적인 육류 수출입 트렌드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쇠고기 수요는 어떻게 계속 될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IMF에서 예측하는 부분을 보면 올해 2020년 예상치입니다. 빨간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국가들 GDP가 상당히 최소 4% 이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인디아 같은 경우 10%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 2021년은 많이 성장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경제가 회복되어 가면서 이제 가구당 소비, 가처분 소득이죠. 그리고 고용 불안에 따른 일부 여파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업 현황을 잠깐 짚고 넘어갔을 때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포인트가 0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가가 3월 달부터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최악까지 떨어진 국가는 대다수가 통제가 들어가서 식당에 못 가는 현상이 발생됐고요. 대다수의 국가가 이제 5월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단 일부 국가는 아직도 되게 정체 현상을 보고 있어서 아직도 외식 시장의 소비가 마이너스 40% 이상 떨어져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노란색인데 지금 최근에 10월 달, 9월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코로나 확진자 속도가 지금 여름으로 들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도 확진자 수가 많았을 때가 거의 770명까지 올 7, 8월에 갔었고요. 지금은 한 20명, 10명에서 20명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양고기 수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고기 수출은 왼쪽에 보시면 월별, 올해 1년으로 봐서 지난 3년 동안을 볼 수 있는데요.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실질적으로 4월 달부터 램과 머튼 있죠. 1년 미만 램 수출이 4월부터 떨어지면서 5월 달에 상당히 하락을 했었고요.
6월 달부터 7월 달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 5월 달의 경우에 특히 빅토리아 주요 같은 경우는 일부 확진자 케이스 때문에 생산 공장들도 거의 한 33% 정도 생산을 못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여파가 그때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동안 키워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 사이클이 상당히 빨라져서 회복 속도도 같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단 머튼의 경우는 지금 계속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머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이클이 최소 1년 이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회복되는 속도가 램보다는 더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요 양고기 수출 국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호주 양고기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아직까지 중국입니다. 단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자,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올라오게 됩니다. 올해 10월 달까지 봤을 때 중국은 한 22% 정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중동의 경우도 아랍 쪽이 13%, 그리고 쿼타 쪽이 한 2%. 자, 재밌는 것은 한국 쪽으로의 수출이, 물론 미국도 성장을 했지만 한국 쪽의 수출이 유럽과 더불어 13% 정도가 늘었습니다. 최근 11월 달, 10월 달만 보더라도 양고기 수출이 1000톤 내외가 1500톤으로 월에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제 양고기 동향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한국 쪽으로 수출하는 부위는 머튼 쪽에, 그리고 가공육을 제외하면 램 쪽, 파란색 램 쪽에서만 보시면 아직까지도 어깨 사각갈비 쪽이나 램렉, 그리고 양갈비 쪽, 그리고 가슴 쪽, 꼬치 파트 부분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쪽 양고기 수출 현황을 보시면 2020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까지의 또 누계인데요. 지금 2020년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냉장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가될 것으로 최소한 15%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냉동 같은 경우도 지금 2개월 수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을 때는 냉동량도 어느 정도 증가돼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양고기 시장은 특이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양고기 수출 국가 두 국가죠.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가 작년에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축산업 현황 오늘 공급 조건, 그리고 공급 조건 상당히 지금부터 사육도수 이제 재건 현황으로 좀 시간이 일부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쇠고기 동향에 대해서, 수출 동향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또한 이제 양고기 동향에 대해서 보셨는데, 자, 소고기 같은 경우는 수출은 이제 생산과 더불어 단기간 조금 어려워질 거라고 조금 2년 동안 보여지고 있고요. 양고기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지금 빠른 것으로 보이시는데, 단 호주의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사육두수가 재건이 다시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호주가 또 따로 빨리 회복되어질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국내 시장,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시장 큰 변수 부분이 있었는데 몇 가지 포인트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전 과제들과 기회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올해 최근 주요 활동 중에서 두 가지 안심 프로모션과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운영했던 디지털 캠페인
TBC 디지털 캠페인인 쿠쿠 캠페인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양고기, 우리나라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전적인 과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소비 환경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쇠고기 현재까지는 큰 변차가 없는데 연말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10월 달까지 봤을 때도 돈육 쪽과 개육 쪽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자, GDP 부분도 사실 증가세를 빨리 보이긴 해야 될 텐데 지금 분기별 GDP 부분을 보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어려운 부분은 일부 저희만의 의견은 아니죠. 지금 저희만의 이슈는 아닌데 유통업체들이 지금 구조조정, 특히나 이제 백화점, 마트, 슈퍼마켓 쪽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또 하나 이제 관심도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 11월 중순과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 거리 단계가 올라가고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서 외식업 시장이 다시 얼어붙는 현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알고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큰 그림으로 봐서 최근에 11월 중순 이후로 전체 쇠고기 시장이 한 30% 이상은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떨어져 있는 것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단 기회도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변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다들 직접 가서 대면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던 부분이 심지어 축산까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가 저희가 온라인 시장의 축산 구매력을 한 4% 이내대로 봤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호주산의 경우를 최대 15%에서 20% 근접하게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요 유통사 부분에서 많이 이 부분을 리딩해 줬다고도 볼 수 있고 또한 특히나 이 온라인 유통사, 온라인 리테일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는데요. 이 업체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점 물류센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배송 부분에서 많이 보충을 하면서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모 회사의 모모 프레시를 땡땡 프레시라든지 모모 회사의 모모의 권역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빠른 배송, 모모 배송, 빠른 배송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유통시장과 거의 경쟁할 정도로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배송, 테이크어웨이, 배송, 포장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이 외에도 많은 온라인 쪽들이 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쪽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시장을 리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쪽도 추석과 더불어 많이 추석 선물 세트나 많은 판매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0월을 보면 지금 10월 증감 형태를 보면 온라인이 10월 달까지도 계속 작년 동기간 기준에서 한 17% 이상 성장한 걸로 보고 있고요. 오프라인, 온라인도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은 2.1%,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리테일 시장이 유통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SSM이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 구조의 지금 조직 개편 현상으로 인해서 감원되거나 문 닫는 매장이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기회는 사실 환율입니다. 2019년에 환율이 낮은 환율로 시작돼서 하반기 때 올라가다가 올 하반기 때 상당히 강세를 보이던 환율이 최근 7월 달부터 작년보다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 이제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환율,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예측 부분은 1,050원대까지 조만간 가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이제 새로운 정부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이 현재 사실 그나마도 수출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쿼터량 수준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자, 2014년 12월부터 호주와 한국의 FTA가 시작됐죠. 2015년부터 쿼터를 소진하면서 이때부터 세이프가드가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쿼터가 소진된 시점이 대략적으로 11월 25일, 10월 중순, 10월 거의 중순에서 조금 늘어났다가 올해 11월 24일이 됐습니다. 자, 내년에 사실 예측되는 시점은 올해 물량 그리고 현재 호주의 캐퍼로 봤을 때 비슷한 물량에서 조금 플러스 된다고 봤을 때는 내년에 쿼터 소진 시점은 12월 초까지 갈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 1월 1일부터 아시겠지만 호주산은 이제 새로운 관세 인하로 인해 18.6%로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매년 사실 1월 달에 갖고 가는 그 잔여량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12월까지 소진하는 똑같은 쿼터에 대해서 소진하는 부분을 내년 끌고 가는 게 보통 한 17,000톤 정도 갖고 왔는데 내년 시작점은 아마 10,000톤 이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서 이제 주요 활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양고기 최근 동향에 대해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올해 저희가 5월 달부터 8월까지 대표적인 프로모션은 안심 프로모션에 집중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호주산 안심 검색해 보시면 많은 뉴스, 많은 블로그, 그리고 방송했던 부분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저희가 게시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QR코드를 클릭하셔서 심지어 안심, 저희가 만든 영상에 대해서 4만 명이나 보시게 됐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보이셨고 특히나 호주에서 한국 안심 수출이 8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톤 정도를 찍었는데 이 부분이 호주의 생산 감소로 인해서 호주 전체 수출 안심의 30%를 우리나라 쪽으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저희가 안심의 새로운 시장 채널을 일부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홈쿡, 그러니까 집에서 안심이란 두터운 쇠고기를 생각도 못하던 부분을 쉽게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비자한테 알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밌는 부분은 목초육도 들어오고 곡물육도 들어오는데 목초육을 드시고 나서 상당히 이 호주산 목초육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안심에 대한 평가가 다른 부위에 대해서 몇 배 이상이고 상당히 그 평가가 거의 한 4.3, 5점 만점에 4.3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그리고 블로거들, 그리고 방송, 그리고 언론까지 해서 그 유튜브 같은 경우 저희가 호주 청정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쪽에 안심 메뉴를 10가지 이상을 올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 청정호 쿡쿡 캠페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9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저희가 디지털 그리고 케이블 TV에 저희가 집행을 했었고요. 프로그램을 집행했었고 광고가 집행이 되었는데 호주 청정 대자연의 가치를 어떻게 비대면 시기에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집밥의 중요성, 그리고 집밥에서 같이 느끼는 즐거움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디지털까지 포함하면 1억 4천만 명 정도가 보셨고 이 영상에 대해서 활동 영상에 대해서 제 프레젠테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잠깐 비디오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올해 10개월 동안 언론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21회 정도 언론 배포를 했었고요. 그리고
208개 정도의 신문사에서 저희 뉴스를 픽업해 주었고, 그 외로도 호주 청정으로 관련된 기사가 503기사 정도가 나왔고요. 전체적인 홍보 가치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럼 양고기 트렌드에서 잠시 하나만 넣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V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인스타나 SNS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간략하게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7, 8월 이후부터 해서 많은 언론, TV, 공중파에서, 그리고 케이블 방송에서 양고기에 대해서, 특히나 양갈비, 그리고 양고기에 대해서, 캠핑에 대해서 많이 접목시키면서 소재로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네이버 검색어를 지켜봐도 2016년도에 상당히 높았던 그 검색 트렌드가 최근 2년간 3년간 낮아졌다가 올해 한 5월달 거의 캠핑 시점부터 쭉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관심도가 되게 높고, 특히나 최근에 양갈비 캠핑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한 달 이내만 차셔도 엄청난 유튜버들이 이 부분들을 올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캠핑 트렌드의 유행이 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과 발맞춰서 계속 양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 부위 그리고 소재를 개발해서 여러분과 그 유통이나 온라인 쪽으로 많은 부분을 해서 알리도록 노력하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도 양고기도 온라인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방송으로도 이제 같이 타사화해서 유통회사와해서 같이 집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국내 시장과 호주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오늘 좀 힘듭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보시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했던 온라인 디지털 캠페인 쿡쿡 캠페인에 대해서 버튼 쿡, 홈 쿡, 집에서 요리하는 쿡쿡 캠페인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Alex. Please, you can order. 호주 청정물을 쿡 누르면 다양한 맛이 쿡! 주문을 간편하게 쿡! 집밥을 다양하게 쿡! 호주 청정우 쿡!